이번에 배울 작품은 기형도 선생님의 엄마 걱정. 기형도 선생님은 젊은 시절 시집 딱 한 권만 내고 영화관에서 영화 보다가 돌아가셨어. 젊은 기자이기도 했거든요. 기형도 시인의 어린 시절은 좀 많이 가난했어요. 우리 아까 했었던 안도현 선생님의 고추밭도 마찬가지로 주제는 똑같아. 고생하시는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나의 유년 시절 때 고생했던 자식들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 뭐 이런 건데, 자, 기영도의 시인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요. 제목 봐봐. 본문 보기 전에 제목이 엄마 걱정이에요. 근데 엄마가 자식을 걱정하는 건지 자식이 엄마를 걱정하는 건지는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죠. 엄마의 걱정인지 엄마를 걱정하는 건지. 자, 내용 한번 보면 되죠. 이렇게 1년과 2년으로 되어 있지. 자, 이것도 방금 우리가 안도현 선생님의 고추밭을 이어서 했기 때문에 이 작품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잘 보십시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여기까지가 1년. 엄마 걱정 학교에서 했었니?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윗목이 뭐야? 이제 운목 저 뭐야? 잘한다. 채은이 은채 맞구나. 계속 헷갈려서. 윗목이 뭐야? 윗목. 이제 은목, 윗목. 어떻게 알았어? 이거 잘 봐봐. 옛날에는 지금은 방바닥이 어때? 골고루 따뜻하지 않니? 어디는 차갑고 어디는 따뜻하고 그런 데 없이 골고루 이렇게 열선이 돌아서 골고루 따뜻한데 옛날에는 이렇게 방바닥이 있으면 여기에 아궁이에 불을 뗐어요. 그럼 여기가 뜨거워지면서 돌이 데펴지겠지. 그럼 여기는 뜨거운데 점점 뒤에는 차갑겠지. 따뜻한 데를 아랫목, 차가운 데를 윗목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뭐 아궁이 떼고 산 건 아닌데 옛날에 연탄 보일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랫목은 따뜻한 게 아니라 뜨거워서 잠을 못 자요. 불의 열기를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여기는 열이 전달이 덜 되면 춥다라는 거야. 내 유년에 차가웠던 시절, 추웠던 시절, 고생했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야. 일단 볼게.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거는 설명할 게 이것도 좀 있죠. 잘 볼게.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열무 30단을 이고. 이게 바로 엄마의 직업을 알 수 있죠. 굳이 뭐 직업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으나 엄마는 시장에 가서 열무라는 야채를 파는 그냥 시장의 장사꾼이란 말이야. 엄마의 직업을 알 수 있죠. 근데 연약한 엄마가 열무 30단을 인다라는 30단이면 한 단이면 큰 한 묶음이야. 두세 묶음 드는 것도 힘든데 30단을 인다고 한다는 건 뭐야? 어마어마한 걸 머리에 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열무에 30단을 이고 시장에 가는 우리 엄마는 어때요? 이거 자체만 하더라도 엄마의
고생스러운 삶이겠지. 이것만 하더라도. 자, 따단. 이제부터 우리가 방금 안도현 선생의 고추밭 했잖아, 그치? 따로따로 보지 않고요. 약속. 이 연두색으로 필기할 거는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안도현의 고추밭과 연결할게요. 연두색으로만. 그러면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요 시장은 엄마의 일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시장은 뭐랑 똑같아? 안도현 선생의 시에서 고추밭 시에서 보면 엄마의 일터인 시장은 앞서 배운 작품의 뭐랑 똑같아? 그렇지. 고추? 밭까지 해야 되겠지. 그렇지? 공간이니까. 안도현 시인의 고추밭에서는 이게 고추밭과 똑같다는 거야. 이거 알아두세요. 요거 연두색으로 체크하는 거 꼭 그렇게 할게요. 그럼 열무 30단은 뭐랑 똑같겠어? 고추겠죠. 그렇죠. 아이 잘한다. 이것도 이렇게. 우리 엄마가 안 오시네. 일찍 열무를 팔러 나가셨는데 안 오시네. 오실 때가 됐는데 해는 시든 지가 오래됐다. 즉 해가 저문 지가 오래됐다. 엄마가 시장에 가신 지가 꽤 오래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으신 거지. 어린 유년 시절의 나는, 그러면 여기 있는 나 또한 유년 시절의 나네. 유년 시절의 화자라고 할 수 있네.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밥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밥이 있는 거야. 근데 따뜻한 밥이 아니라 찬밥이지. 이거를 자기 자신을 방에 화자가 이렇게 있는 거지. 밥과 화자, 밥그릇과 방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연결했냐면 찬밥처럼이라고 그랬어요. 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 직유법이지. 직유법은 비유법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법 중에서 아까 안도현 시인에서는 은유법도 있었어요. 뭐라 그랬는데? 맴맴도는 고추잠자리. A는 B이다는 은유법이고 뭐뭐처럼 뭐다라고 하는 것은 직유법이에요. 그래서 비유법에는 뭐가 있느냐면 직유법도 비유법이고 은유법도 비유법이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으로 표현한 의인법도 직유법이고 무생물,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표현한 활유법도 직유법, 비유법이고 그 다음에 일부를, 대상의 일부를 전체로 비유하는 대유법도 비유법에 들어가고요. 마지막 속담이나 격언 등을 통해서
해당 의미를 비유하는 뭐 풍유법도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법은 6가지의 수사법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대유법.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여 비유한 법. 선생님이 다시 써줄게. 대유법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해 보자. 아까 안도현의 고추밭에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지? 고추 잠자리라고 뭐 했어? 고추 잠자리처럼, 고추 잠자리 같이, 고추 잠자리인 듯이 이렇게 표현 안 했고, 나는 엄마 주변을 맴도는 나는 고추 잠자리라고 바로 해버렸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고추 잠자리 같은 경우는 은유법에 들어가죠. 근데 찬밥처럼은 직유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 밥이 찬밥이 좋아, 따뜻한 밥이 좋아. 물론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겠으나 라면에 밥 말아 먹을 땐 찬밥이 맛있죠.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근데 실은 일반적으로 배고픈데 누가 따뜻한 밥 차려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찬밥이란 것은 어떤 상황이야? 긍정적 상황이니 부정적 상황이니? 부정적 상황이죠. 부정적 상황. 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찬밥은 또 어떤 심상도 되냐면 어떤 심상도 되니? 촉각적 심상도 되죠. 자, 그럼 또 소개해 줄게요. 이미지 또는 심상 또는 감각이라고 하는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5개죠. 시각적 심상이라는 게 있고 귀로 듣는 청각적 심상이라는 게 있고 피부로 느끼는 촉각적 심상이라는 게 있고 냄새, 코로 느끼는 후각적 심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맛, 혀로 느끼는 미각적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찬밥은 어디에 들어가요? 찬밥은 촉각에 들어가죠. 그리고 찬밥처럼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이유가 있겠지. 천천히 숙제를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천천히 숙제를 하는 이유는 숙제를 오래 하고 있어야 엄마를 기다리는 안타까움을 그나마 잊을 수가 있을 테니까. 숙제에 집중하다 보면 엄마를 기다리는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떻게 될까? 조금은 좀 이렇게 조금은 이제 다운되겠죠, 그렇지? 숙제를 빨리 놓고 멀뚱멀뚱 엄마를 기다린다는 것은 유년 시절의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숙제를 오래 하고 있어야 엄마를 기다리는 안타까움을 그나마 잊을 수가 있을 텐데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가 안 오시네. 자, 보실래요? 요것도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배춧잎 같은 얘 또 뭐야? 뭐 배춧잎 같은 발소리. 발소리가 원관념이고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표현한 배춧잎이 보조관념이잖아요. 배춧잎 같은이 있으니까 얘는 무슨 법? 직유법. 그러면 또 있죠, 직유법이. 이거. 그 다음에 발소리 타박타박. 얘는 뭐예요? 청각적 심상이 되겠죠. 그럼 또 뭐예요? 발소리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죠? 괜찮아?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세요. 타박타박이라는 말을 좀 잘 봐야 돼요. 타박타박. 타박타박. 어때? 타박타박. 소리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의성어야. 의성어가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세 개 뭐였죠? 순서는 상관없어. 현장감 또 생동감 좋아. 또 사실적으로 들리는 느낌이니까 사실감. 역시 얘네들도 100%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들아 다시 한번 이것도 한번 봐봐. 잘 보세요. 자, 봐봐. 의태어는 모양이라고 했지, 그치? 의성어는 소리를 나타내는 부사거든요. 얘네들은 품사가 아직 너희들은 모르지만 얘네는 부사예요, 부사. 이런 부사까지 몰라도 돼. 그리고 이 의태어랑 의성어를 합치면 뭐라고 하냐면 두 개를 다 합치면 뭐야? 학교에서 배웠니? 합치면 뭐라고 그래, 얘네들을? 음성상징어라고 해요. 중요해. 내내 중요해. 고등학교 올라가도. 그러면 얘들아 연두색이라고 그랬지? 아까 엄마가 고추밭에서 고추 농사를 하시는데 엄마가 연한 손에 매운 고추물 든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엄마 근처를 돌고 있는 고추잠자리를 음성상징어인 걸 통해서 드러냈죠. 그게 뭐였어요 아까? 맴맴이. 맴맴은 의태어야 의성어야? 그렇지. 맴맴은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맴맴은 누가 맴맴하는 거야? 고추잠자리가 맴맴하는 거니까 맴맴하는 주체는 누구야? 그렇지. 어린 시절의 화자죠.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타박타박이라는 말이 있죠. 타박타박. 타박타박은 소리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거 누구야? 누구의 발소리야? 그렇지. 이거는 어린 시절의 엄마 발소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무슨 우리 그 바닷가 해수욕장이나 어디 놀러 가면 수영하려고 오리발을 이렇게 끼잖아. 탁탁한 뭔가 힘 있어 보이잖아. 근데 배춧잎 싸기가 타박타박 하는 건 어떤 모습이야? 처지거나 지친 모습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는 배춧잎 같은 발소리의 의미는 의미 한번 따져보면 의미는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 삶에 지쳐 있는
엄마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 힘 있는 엄마가 아니라 힘겹게 매일매일 하루를 견디고 살아내시는 엄마의 지친 발걸음이라고요. 지친 발걸음이라고.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자식을 위해서 힘차게 일을 하는 엄마,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배추잎처럼 터박터박 힘겹게 하루를 간신히 매일의 하루를 살아내시는 엄마의 목소리야. 근데 그 소리마저도 어린 시절의 화자에게는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어둡다. 시각적 심상이죠. 그러면 시각적 심상 어둡다. 어둡고 무서워. 창틈인데 금간 창틈이야. 이건 뭐예요? 가난한 살림, 가난한 형편을 의미하죠. 고요히 빗소리, 청각적 심상이죠. 그러면 청각적 심상에 뭐가 또 있어요? 빗소리 이렇게 있는 거겠지.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왜?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지. 그러면 또 칠판 잠깐 보실래요? 잠깐 멈춰서. 금간 창틈, 가난한 살림 형편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빗소리가 이렇게 들려. 비가 내리는 거죠. 이 비 내리는 건 혼자 엎드려서 훌쩍거리는 화자의 눈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빗소리는 뭘 의미한다? 엄마를 안타깝게 기다리는 화자의 눈물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빈 방. 빈 방은 어떤 방이야? 엄마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은 외로운 방이겠죠. 그치? 거기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훌쩍거리던. 자, 보세요. 아까는요. 안도현 시인의 고추잠자리는 총 12행인데 1행에서 연두색으로 하기로 했지. 안도현의 고추밭은 1행에서 6행, 7행에서 12행.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현재였지, 그치? 근데 이 작품은요 1년이 과거고요 2년이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작품의 공통점은 과거를 회상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회고적이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 아주 먼 옛날. 이 아주 먼 옛날은 언제를 얘기해? 아주 먼 옛날은 이걸 얘기하지 뭐해. 아주 먼 옛날. 화자의 과거 또는 화자의 유년 시절. 이걸 얘기하지 뭐 하겠어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도 숙제했어? 아직 안 했어요. 숙제했어? 아직도 안 했어? 아직도? 이건 영어의 to. 역시 끊이지 않고 지속해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도라는 말은 과거에서부터 줄곧 지금까지 이어서 이런 뜻이에요. 줄곧 봐봐 칠판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엄마를 걱정하고 엄마를 기다린 유년 시절이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도, 그래서 이 지금도는 지금까지도야. 지금까지도 과거에서부터. 그래서 갑자기 이걸 까먹었다가 예상 문제, 과거를 까먹었다가 갑자기 불현듯 과거를 떠올랐다가 아니야. 한 번도 끓인 적이 없어.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역시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이건 뭐야?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무슨 심상? 뜨거우는 거니까 촉각적 심상이죠. 뜨겁게 하는,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촉각적 심상. 그러면 뜨겁게 하는. 그 시절이 뭐야? 이 과거죠. 내 유년의 윗목, 내 유년의 슬프고 안타까웠던 시절, 이런 뜻이지.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건 고급인데, 윗목이라고 해서 시가 뭐로 끝났어? 윗목이었다가 아니라 윗목이라고 해서 명사형으로 종결했지. 윗목이라고 명사로 끝났지. 자, 보세요. 명사형으로 종결하잖아. 그러면 100%가 아니라 1000%, 1000만% 뭐냐면 화자의 감정이 터지는 게 아니라 명사형으로 종결하면 화자의 감정이 무조건 절제됩니다.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해서 엄마 걱정은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엄마 걱정,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을 설명하면서 뭐 했냐면 계속 연두색으로 한 거. 뭐랑 연결했지? 안도현 시인의 고추잠자리랑 같이 연결했지? 이거 잘 보세요. 알겠지? 아유, 얘들 똘망똘망 수업 잘 듣는다. 응? 얘네 이해했어? 괜찮아? 선생님 수업 좀 하는 것 같아? 뭐야? 아닌 것 같은데? 응? 은채야, 선생님 수업 좀 치는 것 같아? 효린이, 선생님 수업 변함없이 수업 좀 하는 것 같아? 우리 맨날 선생님 좋다고 그러지 뭐. 뭐야? 이건 뭐야? 그래, 알겠다 뭐 이런 거야? 자, 알겠어요. 고생했어. 잠깐 쉬는 시간 가져도 돼요.